안녕하십니까? 2025년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기초연금 34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시면요,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이 되시는데요.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참조 자료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 네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요약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초연금은 어느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국 국적이 있으면서요, 한국에 사셔야 되고요,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과 부채를 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요,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요,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인데요, 이 선정기준액이라는 것은 나의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고요, 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는요, 이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228만원 이하 되시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고요, 부부가구인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원 이하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라 하면요, 부부가 아니고 혼자이신 분이고요, 이 부부가구라 하면 부부 두 분이 다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 분은 만 65세 미만이라 65세 이상인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아도 부부가구요, 사실혼도 부부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녀는 같이 살아도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더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단독가구이거나 또는 부부가구인데 그 중에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라 한 명만 수령하는 경우에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34만 2,510원이고요, 1년간 받으면 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부가구 두 명이 다 만 65세 이상이라 두 명이 다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4만 8천원이고요, 연간 받으시면 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부부가구의 수령액이 조금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구의 최대 수령액은요, 단독가구의 80%입니다. 따라서 한 분당 단독가구가 받는 최대 금액인 34만 2,510원의 80%인 27만 4천원을 받으시고요, 27만 4천원 곱하기 2명 해서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54만 8천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기준에 의해서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셔도요,
기초연금은요, 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 대상자는요, 만 65세 이상이십니다. 나이가 무조건 만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자, 2025년도는 1960년대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언제 만 65세냐면 그 생일달이 만 65세가 되시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이 있으시고요. 또 국내에 사셔야 됩니다. 자, 신청은요, 본인이 하셔도 돼요. 근데 본인 아니고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데, 대리인이라는 어떤 분을 얘기하냐면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들이 대신해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신청 시기는 언제 하냐면요, 만약에 만 65세가 넘으셨어요. 그럼 바로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신청한 달부터 줘요. 뭐 지나간 것은 소급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1960년대생은 2025년도에 만 65세가 되시죠. 자, 이런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1일부터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신청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1960년 5월 20일생이다. 그러면 전달 1일이라는 게 언제죠? 5월이니까 전달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늦어도 생일이 해당되는 달 5월 말까지 신청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신청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신청일이 지나도 신청해도 됩니다. 되는데 단지 지난 것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다 신청해야 하냐면요, 이 전국에 있는 어디서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해야 되고요. 그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해도 되는데, 요 신청은 이 가족금융제공 동의 및 자녀인 경우는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이 가능해요.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신청조사 지급 절차 어떻게 되냐면, 자,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는 어디서 한다고요? 전국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가서 해도 되고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서 해도 되고, 인터넷 복지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어디서 하냐면 이 시군구청에서 해요. 접수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이 조사는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언제 주나요? 매월 25일 날 줍니다. 근데 이 25일이 휴일이다. 그럼 그 전날 줍니다. 이것도 어디서 주냐면 시군구청에서 줍니다. 시군구청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이 소득과 재산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거든요. 신청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한두 달 동안 돈도 안 준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기초연금 받을 대상이 되시면 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신청할 때 가져가야 되는 서류예요. 자, 첫 번째 가져가야 되는 서류, 본인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본인 신분증이라는 게 그 기초연금 대상자겠죠. 신분증이라 그러면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증 아무나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나 자녀가. 그럴 때는 이 신청하시는 분 신청자 본인 신분증하고요. 가시는 대리인분의 신분증하고 또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본인 계좌, 이 신청자 계좌를 가져가야 됩니다. 대리인 계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있죠. 이런 분들은 각각의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각각의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 두 분이 모두 동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한 분의 통장으로 기초연금 넣어주세요 하고 한 분의 통장만 제출하면
그분 통장으로 두 분의 기초연금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제출해야 되냐면요. 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 부부인 경우는 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재산과 소득을 다 조사를 해요.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 두 분이 다 받으면 부부 두 분이 다 가셔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한 분만 받는 경우다가 하면 미리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를 갖고 와서 사인을 받아서 가져가거나 또는 두 분이 같이 가서 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자에 한해서 추가 제출하는 서류는요.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시고요.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혼, 사실이혼 관계확인서들도 추가로 필요하다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서류는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있는 서류예요. 거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인데 이게 뭐냐면 기초연금 신청서예요. 쓰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이 부부가구인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도 둘 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수급비만 이력관리 신청서. 자, 이런 서류들은 가서 그냥 쓰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부부 중에 한 명만 받으면 미리 사인해서 가져가거나 아니 두 분이 같이 가서 서류에 사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보 시스템 조회 자료는 전산으로 보는데 혹시 이런 전산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주세요 하면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의 첨부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관련 법령은요.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고시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참조할 인터넷 사이트는 가장 많이 보는 게 기초연금 홈페이지입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 여기 들어가시면요. 이 기초연금 모의 계산도 가능하고요. 이 기초연금 관련 상세한 자료가 많이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요. 또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이 기초연금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가만 보셔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듣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기시죠? 자, 이러한 경우는 전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어디다 물어보냐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요. 129번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누르시면 여기에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에도 있어요. 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되는데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는 이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도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또 문의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대상은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에 한국에 살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해당 연도 생일달 포함까지 그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 소득 인정의 기준은요. 소득 인정의 하위 70%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고요. 그 소득 인정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단독 가구는 2025년 기준으로 228만원 이하고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단독 가구나 또는 부부 가구자 한 명이 받으면 최대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인데 두 명이 다 받으신다. 그러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4만 8천원이 되시겠습니다. 네, 신청 시기는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만약에 1960년 5월 10일생이다. 그러면 한 달 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청해야지만이 문제가 없다. 지나서도 신청해도 문제가 없지만 소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전국에 있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하셔도 되고요. 전국의 국민연금단지사나 인터넷 복지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신청 서류는요, 가져가야 될 거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져가야 되고요. 가심에 있는 서류가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필명 이력관리 신청서도 있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전월세 계약서 같은 거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은 매월 25일 날 하고요.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어디서 주냐면 시군구청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요, 이 기초연금을 받는지 또는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가 돼야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요. 그러한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은요, 소득평가에 소득은 평가하고 플러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첫 번째 소득평가액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을 설명드릴게요. 자,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되냐면 근로소득 월급을 받잖아요. 여기서는 공제액 2025년도는 112만원을 빼주고요. 그 빼준 금액의 70%를 곱해서 근로소득을 소득인정으로 환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소득 있지 않습니까? 사업해서 사업소득 있을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연금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무료 임차소득도 있고, 이런 기타 소득을 다 합해서 소득을 평가하고요. 자, 여기서 근로소득 월급을 계산을 한번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전 월급입니다. 월급은 세후가 아니고 세전 월급을 계산합니다. 자,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월급 200만원에서 공제금액 112만원을 빼줘요. 요거 빼면은 88만원 아닙니까? 88만원의 70%인 61만 6천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부 2명이 다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각각 계산합니다. 남편도 이런 공식으로 계산하고 부인도 이런 공식으로 똑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 부부의 소득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죠. 또 개인연금 사업소득을 받으면 이거는 공제가 없어요. 그냥 100% 다 소득인정을 계산해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원 받는다. 그러면 바로 소득인정에 100만원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득평가의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재산의 소득 환산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의 계산 방식은 좀 더 복잡한데요. 자,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이나 땅 같은 겁니다. 거기서는 기본 재산액을 빼주고요. 또 금융자산이라는 거 예금 같은 경우죠. 거기서는 2천만 원을 빼주고요. 또 부채를 빼준 금액에 여기에 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 고급 자동차가 있거나 회원권 가액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플러스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고급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회원권, 고급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공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반 재산 계산 사례, 집만 있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가가 7억 원이고요. 공시지가가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 재산에서는 이 공시지가가 있는 재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해요. 이 공시지가에서 지역별로 공제를 하는데 지역별 공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서울 및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해 주고요. 농어촌은 7,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요. 자, 집이 시가가 7억 원이지만 공시지가가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 원으로 계산해요. 네, 공시지가 5억 원 금액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서 3억 6,500만 원 남죠. 자, 요거에 곱하기 연리 4%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121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5억 원의 집을 소득인정으로 환산하면
121만 6,66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재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금융재산이라는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보험증권, 주식 등을 의미합니다. 자, 예금이 2억 원 있다.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만약에 부부가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부부의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자,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1억 8천만 원이죠. 여기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있다. 만약 은행 부채가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마이너스 66만 6,660원. 나중에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이렇게 부채는 마이너스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득 인정의 계산을 좀 종합해서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월급을 200만 원 받으시고 국민연금을 50만 원 매월 받으시고 서울에 거주하는데 집에 공시지가가 5억이고 정기예금이 2억 원 있으시고 부채가 2억 원 있다. 그러면 이 월급 200만 원은 월급 200만 원 빼기 112만 원 곱하기 70% 하면 그러면 월급은 소득 인정액으로 61만 6천 원 계산이 되고요. 자, 국민연금 50만 원은 공제액 없이 다 소득 인정 50만 원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산한 공시지가 5억 집은 121만 6,660원으로 계산되고요. 정기예금 2억 원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정기예금 소득 인정 60만 원 계산되고요. 자, 부채 2억 원은 부채 66만 6,660원 계산된다. 이걸 다 합하면은 이분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2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은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야 되죠?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여야지 기초연금을 받고요.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자, 226만 6천 원은 단독 가구보다도 작고 부부 가구도 작기 때문에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이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내용도 많이 생기시죠? 이러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여기서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 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한테 등급 판정을 해주고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이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어디서 하냐면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도 18-2 소연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사무실에 와서 들으시면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여건상 오실 수 없으면 필요한 경우는 전화를 주셔도 제가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가족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또는 방문요양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전화하시냐면요,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딸 방문요약을 인터넷에서 치시면요, 이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노인장기 요양과 기초연금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와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